다음 소식입니다.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 불량자가 된 20대들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3년 사이 25%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20대 연체자 대부분은 수십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소액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20대는 약 6만 6천 명. 2021년 말과 비교하면 25% 급증한 건데 전체 신용불량자 증가율의 3배 수준입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힌 20대들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런 20대 연체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10명 중 9명꼴로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건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비나 주거비와 같은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졸업자도 2년 전보다 30%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엔 좋지 않은 고용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7월엔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 3천 명이나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20대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20대가 회생 신청을 한 경우는 3,200여 건으로 2년 전에 비해 83% 늘었습니다. 회생법원은 가상화폐나 주식처럼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광고 대행사에 취업했던 27살 김모 씨. 각종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신입 생활에 지쳐 지난달 초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올라갈수록 고스펙이 돼서 제가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직을 하라 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밝힌 사람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2천 명 늘어난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7월 기준 쉬었음 청년은 2014년에서 2017년 20만 명대에서 2018년 30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이후 점점 줄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 40만 명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청년층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자가 자체가 지금 줄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재학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는. 특히 쉬었음 청년들에게 일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이 33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쉬었음 청년 4명 중 3명이 일자리를 찾을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청년들의 구직 포기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 졸업자가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요? 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졸자의 규모,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월 평균 405만 8천 명에 이르는 걸로 통계청에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 2천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졸자들이 월 평균 400만 명 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난 건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던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때라면 단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할 법했던 사람들도 쉬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1년 뒤에는 400만 명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년째 늘어나면서 3년 만에 다시 4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코로나 방역기보다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게 실업자를 포함하는 숫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 실업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아르바이트만 딱 한다. 이런 사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와서 돈을 버는 일은 하지도 찾지도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대졸자가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인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사실 인구 전체로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찾는 사람들이 아직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데도요. 장노년층에서는 계속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에서 빗겨나 있는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도 찾지도 않는 대졸자가 줄어들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안에서 유독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 올해 상반기에 25.1%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4년 전인 2000년에 우리나라 2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비율은 4명 중에 1명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청년층의 70% 안팎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OECD에서 가장 대졸 청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 이상이 대졸입니다. 즉, 첫 번째로는 워낙 대졸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을 하지도 찾지도 않는 인구 안에서도 고학력자 비중이 늘어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졸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쪽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일을 하지도 찾지도 않는 대졸자가 늘어난 연령대 20대까지의 청년층이 유일했습니다.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 인구는 상반기에 59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000명이 늘었습니다. 네, 청년들도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네. 결국에는 어떤 일자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느냐,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나 단순 노무직, 임시직, 사무직에서 일하던 고학력 청년층이 일자리를 잃으면 아예 노동시장에서 잠깐이라도 빗겨나는 모습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술, 전문성이 있으면 실직해도 바로 또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 청년층은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임시직으로 첫 취업을 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고학력자가 늘고 있는데도 불안정한 일자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러다가 일자리를 잃거나 바꾸게 되는 시점에 단기적으로라도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높이고 전문성을 쌓는 준비를 좀 더 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지만요. 사실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찾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학력이 더 높아진 만큼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운 불일치가 심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